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참으로 점입가경입니다. 이재명의 헛소리가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지금 대세를 탄 것처럼 움직이고 있고 얼굴에 미소를 띄우면서 헛소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정말 젖비린내가 나서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조봉암, 김구, 김대중이를 차례로 언급을 했습니다. 조봉암은 이승만 시절에 사법살인이 됐다. 그래서 나랑 비슷한 케이스라고 뻥을 쳤습니다. 김구는 그 이전에 피살이 됐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조봉암, 김구 그 모두 피해자였다. 그리고 그 좌빨 대통령 김대중과 함께 거대한 기득권 세력의 피해자들이었다.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이재명 자기는 그 제가 정치적인 악마라고 얘기하는 그 이재명이는 자기는 김대중, 조봉암, 김구랑 동급이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반드시 살아남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허장성세를 부리는 모습을 보면 그냥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김구를 얘기하고 조봉암을 얘기하고 김대중을 들먹인 발언만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 기가 막힌 거는 국힘당 머저리들입니다. 이재명의 발언이 왜 엉터리인가를 제대로 밝혀내야 될 의무가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수수방관, 속수무책으로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조봉암, 김구, 김대중을 언급하면서 자신을 그들처럼 박해받는 지도자로 포장하고 있는 이재명이야말로 정말 순악질이다. 악질 중에 악질이다는 것을 우리는 재확인합니다. 옛날에 홍준표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양아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뒤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이재명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양아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재명이는 양아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오죽했으면 요즘 이재명이 이놈은 인간인가 악마인가를 묻는 카드 뉴스가 나왔겠습니까? 이거 보면 끔찍합니다. 대장동, 백현동 비리 등등으로 수천억 원의 돈을 해먹고 살인자 조카를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변호하고 자기 친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끝내 죽음으로 몰아간 이재명을 우리는 멀쩡한 정치인으로 보기는커녕 사람으로 볼 수조차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친구의 웃음 뒤에 숨어있는 살기를 생각하면 섬뜩하게 짝이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얘기하지만 김구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구부터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김구의 암살을 무슨 기득권 세력에 의한 피해를 본 사람으로 포장하는 이재명식 논리가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제가 작사를 내겠습니다. 김구의 암살은 일단 해방정국을 뒤흔들었던 일대 사건이 맞습니다. 지금도 논란이 끊임없습니다. 그에 대한 반동으로 김구는 1980년대 주사파 시대를 거치면서 극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김구가 무슨 독립운동의 심볼이자 대한민국의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의 아이콘으로 우뚝 솟아올라옵니다. 지금도 그게 요지부동입니다. 저는 이 현상 자체만으로 대한민국이 비정상이다. 대한민국은 미쳤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왜? 김구는 대한민국 건국을 보이콧했던 사람입니다. 1948년도 50선거에 총선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은 나몰라라 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기회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김구는 북한의 군사력을 자기 돈으로 평양연석회의 때 보면서 조만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공산주의가 지배할 가능성을 보고 불불 떨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마인드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김구를, 그런 겁쟁이 김구를 어떻게 대한민국의 아이콘으로 떠받드냔 말입니까? 대한민국이 거대한 정신병 집단이라고 볼 수밖에 저는 없습니다. 너무도 명쾌합니다. 대한민국을 세운 우남을 잊어버리고 대한민국을 죽이려고 했던 김구한테 갖다 붙었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과 별도로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 김구를 자신과 함께 박해받는 지식인으로 뻔뻔하게 포장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김구가 제거된 것은 결과적으로 건국 이후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습니다. 긍정적이었다. 그걸 부인하면 안 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만일 김구가 사라지지 않고 건국전후와 6.25 이후 계속 현실 정치권에 어르렁거리면서 남아있을 것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때는 정말 파괴적인 영향력을 한국 사회에 줬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상식입니다. 왜? 김구 주변에 붙어있는 반대한민국 세력, 남북 협상파들 세력, 친북 세력들이 오만 친구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개딱지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얘네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승만의 나라 만들기는 중간에 난파했을 가능성도 있다.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꽃피우기 훨씬 이전에 대한민국이 중간에서 비명 횡사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점에서 김구가 암살당한 것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는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저 평론가 조구석에 아는 진실입니다. 김구를 암살한 거는 한독당 출신 안두희였습니다. 김구의 정치적인 반대편에서 표적살해했다 이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구가 암살당해서 좋다, 나는 만세다, 그런 얘기랑 우리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물지각한 얘기입니다. 존엄한 인간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옷깃을 여며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랑 상관없이 냉정하게 김구의 죽음을 현대 정치사회의 흐름 속에서 볼 때 냉정하게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 볼 경우 김구의 죽음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유익했다. 이건 얘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김구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런 김구를 이번에 이재명이가 쉽게 세우면서 떠들어댄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자던 소가 웃을 일이다 라고 저는 중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조봉암으로 넘어갑니다. 조봉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은 조봉암이가 진보당의 조봉암이가 사법살인의 희생자라고 거품을 불었습니다. 이거 사실 아닙니다. 조봉암은 본래 해방 직후인 1946년 6월 달에 굉장히 빨랐습니다. 박헌영의 조공, 즉 조선공산당과 등을 돌립니다. 결별을 합니다. 왜? 자기는 사회민주주의자, 사민주의자라고 커밍아웃을 합니다. 전향을 합니다. 이거 의미 있는 사건이 맞습니다. 물론 조봉암의 세력이 박헌영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작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건 우리가 고마워해야 됩니다. 즉 볼셰비키의 폭력혁명, 그걸 둘러싼 그 정치적인 막 소용돌이, 폭력성에 등을 돌렸던 사람이 조봉암입니다. 조봉암의 결단은 아름다웠습니다. 훌륭했습니다. 높이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김구랑 다르게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도 합니다. 와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승만이 발탁을 합니다. 그래서 농지개혁을 성공시킨 실무장관으로 떴습니다. 이게 다 조봉암의 공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조봉암은 여러 가지 김구보다는 훨씬 검토해 볼 여지가 개전의 정이 많다라고 저는 봅니다. 단 그가 사법 처리된 거는 이재명의 말처럼 사법살인의 희생자가 아니고 본인의 실수였습니다. 간첩 양명산으로부터 김일성의 돈을 전달받아서 진보당 창당의 정치 자금으로 썼습니다.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그게 유죄 아닙니까? 사법 처리된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조봉암을 무고한 역사의 피해자라고 포장하는 이재명이는 첫째, 뭘 모른다. 둘째, 무식하다. 셋째 가능성, 둘 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봉암은 물론 훗날 2011년입니다. 14년 전에 대법원에서 재심을 받고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즉 명예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그거는 저는 사법적 진실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역사적 진실, 정치적인 진실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봉암 그는 정치적인 유죄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당시 조봉암을 사형시킨 게 이승만이 무리한 짓을 했다라고 아는 사람도 많지만 저는 거기에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승만이 조봉암을 제거함으로써 1950년대 한국 정치의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한국 정치에 50년대 정치에 이승만의 그 나라 만들기 위대한 싸움에 좌익이 스며들 여지를 차단시켰다는 점에서 저는 조봉암의 사형 집행은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반드시
이승만의 무리수였다라고 보는 건 저는 정치적 센티멘탈리즘, 정치적 감상주의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당신이 무식한 소리를 하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김대중 차례입니다. 김대중이가 사형 선고를 받았던 것은 신군부에 의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내란 음모죄가 맞습니다. 문제는 그건 훗날 전두환 대통령이 미국의 권고를 미국이 권고를 합니다. 야, 김대중 사형해야겠냐? 한국민주주의를 위해서 풀어줘라. 뭘 모르는 미국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오늘 모진 얘기를 제가 할까요?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미국의 권고를 존중해서 풀어줬던 거는 저는 전두환이라는 분이 모질지가 못해서, 성격이 모질지가 못해서 그런 어중간한 결심을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두환 하면 탱크 이미지를 연상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전두환은 그런 분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굉장히 유약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두환도 비판의 대상이니까 물렁뼈 전두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전두환은 정말 1980년대 대한민국 산업화를 완성시킨 위대한 정치인이 맞지만 김대중이를 살려준 그 결정이야말로 그 사람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얘기합니다. 왜? 물렁뼈니까 그런 짓을 한 겁니다. 과감하게 입술을 깨물었다면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바뀔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승만이가 조봉암을 처리했듯이 전두환도 김대중을 처리하는 결단을 내렸다면 이후 대한민국엔 지금 같은 먹구름이 들이우지 않고 찬연한 축복이 임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김대중 같은 음흉한 친구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좌빨 대통령도 탄생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라는 정치적인 악마의 출현도 불가능했을 것이다라고 봐야 된다. 오케이?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김대중을 1980년대에 제거하지 못한, 적법한 절차에서 제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거를 못한 전두환의 패착이 지금의 좌익 세상을 가져왔다고 봐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좌빨에 대해서 독한 소리 하는 건 금기다. 대신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부국 대통령 박정희를 욕하는 것은 정의로운 그 무엇이고 민주주의를 위한 그 무슨 굉장한 고매한 신념에서 나온 것이다. 이게 말짱 거짓말입니다. 제 얘기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 조우석의 견해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이재명은 정말 인간도 아니지만 그의 현대사 인식은 최악 중의 최악이다. 그 친구가 조봉암을 얘기하고 김대중을 들먹거리고 김대중이를 피해자라고 얘기하고 자기를 갖다 붙인 거는 그야말로 속아웃을 짓거리다. 이재명은 무엇보다도 얼마나 그 친구가 반대한민국적 인간인가를 이번에 새삼 보여줬다는 것을 재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